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 영상은 프리미어리그 이모저모라고 해서 각 팀의 경기를 깊게는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 예정이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 경기를 다 보기 힘든 분에게 틀어놓기 괜찮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리그권이 가장 치열하죠. 우승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2위인 아스날은 또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3위부터 이 7위권 싸움이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3위부터 7위까지가 승점 2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노팅엄만 지금 32경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새벽에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고 그 토트넘과의 경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3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팀 중에서 3명의 합격자, 2명의 탈락자가 나올 예정이고요.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빈 더브라이너가 또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기자가 프리미어리그 잔류에도 열려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모든 것에 열려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일단 덕배가 4월 초에 이미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는 이번 시즌까지 갈 것 같고요. 프리미어리그 잔류라는 건 다른 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잔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MLS,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축구팀 4개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덕배는 가족과 스포츠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남겼고요. 이런 인터뷰 때문에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관심 있는 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덕배가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감당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는 덕배를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일단 리버풀이 레스터시티 원정 가서 0대1로 승리를 했고요. 레스터시티는 2경기로 강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놀드가 이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문전 앞에서 공이 통통 튀는데 결국엔 이 세컨볼이 아놀드 쪽으로 흘렀고 아놀드가 주발이 아닌 왼발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이 골을 넣자마자 상의 탈의를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홈팬들, 그 리버풀 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게 무언가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해석은 자유고 정답은 아놀드만 알고 있겠죠. 말 그대로 진짜 결승골을 넣은 게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리버풀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기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캐러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과 관련해서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놀드가 상의 탈의하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세레모니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몸은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의 이 결승골로 인해서 리버풀은 승점 3점 획득했고요. 아스날이 주중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 경우에는 리버풀의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또 아스날이 팰리스에게 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승점을 딸 경우에는 리버풀이 주말에 있는 토트넘전이 있어요. 그 토트넘전을 이겼을 때 자력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승은 정말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준비도 있기 때문에 리그에 막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대회에서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물론 이 상실감도 크겠지만 어쨌든 간 새로운 감독이 온 첫 시즌 큰 영입 없이 리그 우승을 했다는 건 아주 의미가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첼시 경기도 되게 뜨거웠는데요. 첼시가 풀럼 원정에서 1대2로 극장 역전승을 했습니다. 풀럼에게 한 골 실점하고 그리고 첼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 무언가 이거를 다시 뒤집기가 되게 힘들겠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체 투입된 06년생 소년가장 조지가 한 건을 했습니다. 역시 슈팅은 과감성,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지가 자신에게 떼굴떼굴 굴러오는 공을 그냥 거침없이 슈팅했고요.
그게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페드로 네토의 원더골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아쉬웠다고 느꼈고요. 특히나 이 첼시의 공격 패턴이 측면으로 전개돼서 크로스. 그런데 이 크로스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펼쳐졌고 무언가 템포가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졌었습니다. 확실히 개인 능력 좋은 선수들이 있고 어느 정도 소유권을 가져가 줄 선수들이 있긴 하나 템포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콜 파머가 계속해서 득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진 건지 평소에 그런 슈팅 임팩트 또 슈팅 타이밍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파머가 지난 시즌 좋았을 때는 슈팅을 언제 찰지 모르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었거든요. 이게 골이 계속 안 들어가다 보니까 더 완벽한 슈팅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로 공을 옮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이번 귀중한 승리로 인해서 챔피언스 리그 충분히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고요. 오라일리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에버튼 원정에서 0대2로 이겼는데요. 시티가 이번 경기에는 정말 많은 패스, 압도적인 점유율로 게임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득점이 터지기 전에는 조금 답답한 면도 있었으나 약간 평소의 시티 색깔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었고요. 현지 언론에서는 뭐 100만 번의 패스로 맨시티가 이겼다 요 정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유지가 잘 됐던 것 같고 저는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 라인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오른쪽에 후벤 디아스, 왼쪽 센터백에 그바르디올 이렇게 두 명의 센터백 듀오가 안정된 센터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아칸지라든지 스톤스 다 부침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센터백을 쓰면서 그바르디올을 풀백에 두고 그바르디올의 공격력을 기대했던 건데 오라일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뽑아준다면 디아스 그바르디올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워낙 발도 빠르고 수비력도 괜찮다 보니까 오라일리가 올라가서 뚫려도 그바르디올이 뒷공간을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바르디올이 풀백일 때는 수비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거의 팀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면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센터백에 집중하면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두 골 다 만들어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깊은 경기였다. 그리고 에버튼 원정이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리버풀도 비겼고 아스날도 비겼고 이 끈적한 축구가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가 어쨌든 간 승리를 거두면서 5위까지 진입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입스위치 원정에서 0대4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웨데고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617 이후 파이널 서드 패스가 5위라고 합니다. 70번이나 했고요. 그 정도로 웨데고르가 상대의 위협적인 공간으로 패스를 많이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카, 웨데고르, 화이트 이렇게 3명이 돌아오다 보니까 확실히 오른쪽에서 위협적인 공격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이 3명의 라인을 오리지널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이트가 오버래핑 돌아뛰어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 3명이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거라든지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할 때 화이트의 공간 이해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메리노라는 선수를 계속해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리노가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명목상 트로사르가 톱으로 나오긴 했는데 메리노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리노가 박스 안쪽에서 연계해주고 또 잠깐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미드필더처럼 연계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메리노 폼 올라왔다. 그래서 메리노가 부상 없이 이 폼을 챔스 4강까지 유지한다면 또 아스날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 라고 느꼈고요. 트로사르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1차전 토마스 파티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이 라이스, 메리노, 웨데고르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 3톱이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사카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트로사르의 골 감각이 올라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트로사르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 기록하면서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 공격수에게 골이란 건 아주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요. 자신감도 그렇고 이 골이 들어가면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느낌도 생기기 때문에 아스날의 챔스 준비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을 홈에서 4대1로 꺾으면서 다시 한번 챔스권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8강 괜히 간 게 아니고요. 8강 2차전에서 파리를 괜히 꺾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뉴캐슬이 전방 쪽에 맨투맨 붙여놓고 아스톤빌라 수비진들을 전방 압박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에밀리아노가 가운데 쪽에 있는 카마라라든지 모건 로저스 이런 선수들한테 한 번에 킥을 주는데 그 킥들이 꽤 정확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돌면서 역습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 전환 속도 싸움에서 오늘은 아스톤빌라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와킨스가 나왔는데 이 와킨스가 공간 찾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속도감이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볼 운반하는 데도 좋았고요. 이 전환 속도의 핵심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센의 골도 어시스트 했고요. 뉴캐슬은 집중력이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고 막판에 골을 우르르 먹히면서 수비적인 문제를 노출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에디아우 감독이 아파서 경기장에 올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멘탈적으로 잡아주는 데 있어서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맨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울버햄튼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울버햄튼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5연승으로 강등권을 아주 스무스하게 탈출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승리를 거둔 팀들을 한번 볼게요.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입스위치, 토트넘, 맨유. 사실 이 5팀이 이번 시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강등권 2팀에 또 웨스트햄이 역대급으로 좋지 않고요. 토트넘, 맨유도 아쉬운 순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아요. 하지만 울버햄튼도 강등권이었고 여기서 5번 안 지는 건 몰라도 5번을 다 이긴다?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 부임한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12월 19일에 임명이 됐고요. 그때 근처가 박싱데이잖아요. 그런데 이 12월 19일에 임명한 뒤에 원래는 이제 울버햄튼 선수단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임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취소시키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때 취소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이 경기는 울버햄튼에게는 아주 의미가 큰 게임이 됐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서 울버햄튼이 45년 만에 맨유 상대로 더블 그러니까 리그 홈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에서도 이긴 그런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70-71 시즌 이후에 첫 1부 리그 5연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팀이더라도 울버햄튼 팀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감독이 되겠고요. 제가 울버햄튼 경기 봤을 때는 특히나 이 압박 강도가 잘 짜여진 팀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팀이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빌드업하다가 미스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또 무너질 때는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 중원에서 미드필더들이 에너지 레벨이 괜찮다고 느꼈고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득점까지 하니까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이모저모를 정리를 해봤고요. 과연 이 챔스권 누가 챔스 티켓을 차지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